진천터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위원장,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이종훈 박사. 네. 당심도 못 반영하는 지들끼리 정치는 개나 저어버려라. 이게 뭐냐면 박광원 이제 신임 원내대표 탄생 이후에 제명인의 마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지지하는 그 카페 한 회원이 올렸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향후에 민주당 내 상당한 내분을 좀 예고하는 대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퍼뜩 들었습니다. 예. 남영희 위원장은? 저는 이제 민영배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신 거 보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자기 정치를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부정의 언어거든요. 이미 우리 당에서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합의할 때 당시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몇 의원님들이 보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당 내의 사정들을 당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들을 내놓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먼저 박광원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서 먼저 박광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억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최대한 저도 힘을 모으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퇴행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길을 우리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 수락연설까지 좀 들어봤는데 남영희 위원장이 한번 이 압승의 의미는 뭐라고 판단하시고 있나요? 당내에서는? 일단 저는 각 계파별 의원들의 분화이면서 비명계와 또 친명계의 표심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벌써 견제하는 그런 세력의 합종 연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박광원 의원이
사실 NY계 대표로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계로 그 대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개파 수장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의원님의 성정을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온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저희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결국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반장 선거를 하듯이 그 친소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재수의 의미가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직전에 작년에 박홍근 현 원내대표랑 경선에서 떨어졌죠. 네, 좀 아쉽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중진 의원으로서 무게감 있으면서 굉장히 온화하고 또 당내 통합을 이끌 만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고 이제 원내가 아닌 원내에서 보는 입장은 지금 우리 당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걱정되는 그 개파 간 갈등이 혹시 더 첨예화될까 하는 걱정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왜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은 이런 당심, 민심을 다 반영하지 못하지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이 원내 선거라는 그 구조를 볼 때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없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가는 데에서 이 개파 간 갈등 오히려 조정해주는 좋은 역할,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뭐 돈봉투 의혹 사건까지 터졌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런 와중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포스트 이재명까지를 내다본 포석이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득표가 예를 들어 90표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명계로 자처하는 의원들 내에도 약간 그 지금 불안 심리가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것을 저는 반영하는 게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 조금 전에 뭐 당심과 다른 민심하고도 다른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심에 이 반응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자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민주당이 좀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균형을 찾고 있다. 그렇죠. 균형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 중도 외연 확대 관련해서도 훨씬 유리한 지금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긴장해야 될 대목이 사건이 지금 터진 거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계로만 그냥 윤심 당심 가는데 그렇죠. 이재명계 일색으로 가는 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자체 반성의 결과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평가한다. 그러니까 명심으로만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고 민심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이번에 표출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민주당 내가 명심 일변도로 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서 어떤 주류로 뭐 이렇게 뭐 지난번 뭐 물론 유력 대선 주자였기도 하지만 명심이라고 중심에 둘 만한 그런 계보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 내 구조를 사실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여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더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갈등의 그 여지가 전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님들도 더 조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고 정부 여당을 견제해라라는 그런 민심이 많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표상.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들을
지금 원내대표가 반명 뭐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 주류를 바꿔가야 된다라고 만일에 움직임을 보여주는 순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또 출렁일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비명계가 그렇게 결집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네. 비명계들이 똘똘 뭉쳐서 뭘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조직적인 그런 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낙연계, 뭐 친문계, 뭐 약간 좀 그 내부도 알고 보면 좀 약간 복잡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제가 보건대 갈등이 좀 더 유발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유발되는 것조차도 그건 건강한 신호다. 건강한 오히려. 신호다.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당선 평가해봤고요. 좀 아까 언급 나왔던 민영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의 비판을 지금 이제 남 위원장은 강하게 또 비판하셨는데 이종훈 박사는 민영배 의원 복당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는 게 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도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당내에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즘 같이 뭐 윤심 명심 이런 식으로 막 일변도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그분들이 그나마 균형을 좀 잡아주고 사실은 그분들이 또 민심을 끌어들이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도층에 대한 흡입력을 그분들이 결국 발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뭐 표현이 좀 거칠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뭐 오물이라는 표현까지 굳이 뭐 쓰셨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그 우려는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과연 이 명분이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제 탈당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바로 복당을 또 그때 못 시켰던 이유가 예. 당내에서도 우려가 상당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그런 대로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하니까 그냥 또 은근슬쩍 이렇게 딱 또 복당을 시키고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상민 의원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악재들이 있는데 이렇게 악재를 또 우리가 유발을 해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기조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 위원장은 복당이 당연했다? 네, 일단 이거를 뭐 꼼수 탈당이냐 위장 탈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 희생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볼 때 민주당이 항상 굉장히 의리가 없는 정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의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그 민심을 받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할 당시를 다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우리 당이 합의했던 합의문을 완전히 뒤엎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민영배 의원이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탈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우리 당 전체를 볼 때는 당론으로 채택했던 검찰 정상화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헌재 그 결정을 보면 사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런 아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저랑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희생을 한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민영배 의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마디씩만 듣는 걸로 네. 정리를 하고요. 자, 간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까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라고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강행 처리한 거죠. 네, 민주당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해주면 더 반갑다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양당이 지금 모두 지금 민생 경쟁을 나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민생의 진정성이 있다. 실제로 이걸 실현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법안으로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제출한다. 자, 그런데
민생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계속 거부만 한다. 국회 협상 과정에도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 민생은 가짜 민생이다. 그 프레임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뭐 결국 방탄성이 이제 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또한 있다라고 봐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지금 돈봉투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어찌됐건 뭐 덮을 또 다른 이슈가 좀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빨리 좀 강행 처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빠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국민과의 약속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도 간호사법 자기가 앞장서서 통과시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때도 이준석 대표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이것을 뭐 계속 방탄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분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많은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거부권 행사라는 걸 들여다보면 저희가 삼권 분립되어 있는 그 입법 기능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으로 방송법도 지금 처리 예정이라고 그러고 뭐 노란봉투법 등등 뭐 계속 지금 법안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고 패스트트랙 지금 이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잖아요. 최장 240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면 이것도 거부권이 대상이 되나요? 법률상? 거부권 행사 대상은 당연히 되죠. 그건 패스트트랙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입법부에서의 과정일 뿐인 거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240일까지 거쳐가지고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도 아무 뭐 소용이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꽤 긴 시간 동안 국회에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예, 법안 자체가. 예. 그런데도 왜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렸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역시 정치적 그 프레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조금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특검을 빨리 진행시켜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역시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좀 길게 끄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더 반영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을 법사위 내립니다. 통과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지정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시기에 또 국민들이 심판하는 부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국회에서 법안 처리 그다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게 혹시 하나의 패턴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실은 국민적 관점에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지금 여당이 조금 더 책임이 많다고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야당도 뭐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이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통과시키고 마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다분히 좀 정치적인 고려를 좀 해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쪽 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이재명 대표도 민생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민생 관련해서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협의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본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을 지금 여야가 서로 그래 우리 정책으로 이득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다가는 정말로 여론으로부터 글쎄요. 한번 굉장히 호되게 혼날 때가 온다 이러다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직역 간의 어떤 집단 이익적 다툼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거중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인 것이고요. 특히 지난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내용을 들어가면 충분히 절충안을 서로 만들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반부에서도 뭐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야당 뭐 만나야지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이걸 핑계로 한번 만나기 시작해서 민생 협의차 좀 자주 만나고 이런 대화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예. 말씀드리면 여야를 똑같이 다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생을 보살펴주는 그 역할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그리고 민주당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이 미국에서 불러서 화제가 된 노래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같이 좀 들어보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But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every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cried when I read about his widowed bride, bu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So